이중주름, 즉 더블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중주름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도 되게 생소해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설명을 하면은 바로 어느 정도 좀 알아들으시거든요. 아마 공부를 하고 오신 거일 텐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중주름이라는 거는 보형물과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슴 조직이 따로 놀게 되면서 그 사이에 경계가 비쳐 보이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해요.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끝도 없는 부작용이기도 해요. 이제 이중주름을 뭐 크게 분류를 하자면은 위쪽에서 발생한 위중주름이 있을 거고 아래쪽에서 발생한 이중주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출산 후에 발생한 이중주름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보형물이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출산 과정에서 이 가슴 조직이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그 위로 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처진 가슴과 원래 보형물 간의 경계가 보이는 걸 이중주름이라고 하고요. 사실 꽤 흔하게 재수술을 위해서 병원을 찾아주시는 그런 원인이 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사이트에서 보시고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 전에 이제 나중에 수술을 하고 나서 출산을 했을 때 뭐 이런 이중주름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세요. 실제로 뭐 가능성이 0%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또 그렇다고 무조건 발생한다 정도의 아주 흔한 부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미리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급격한 체중 변화는 사실 출산 과정이랑 꽤 비슷한 어떤 조직의 어떤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출산 후 가슴이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밑빠짐은 밑에서 발생한 이제 이중주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는 반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본인의 가슴 조직은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이 보형물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에 경계가 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중주름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보형물이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거의 보시면 돼요. 보형물이 내려오는 거는 이제 그건 밑빠짐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도 기회가 될 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밑빠짐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보형물이라는 게 잘 자리 잡아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가슴이라는 어떤 조직은 움직이는 조직이고 중력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밑빠짐이 발생할 수가 있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보형물이랑 자기의 조직이 따로 노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고요. 리플링은 보형물이 바깥에서 비쳐 보이거나 이 주름이 만져지는 증상을 얘기를 해요. 그거는 보형물을 덮어주는 조직이 얇아져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좀 연관성이 조금 있기도 한 게, 보형물이랑 자기의 조직이 따로 놀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보형물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 보형물을 덮어주는 조직이 좀 얇아지겠죠. 그래서 보통 그 부위에 리플링이 동반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역시나 그것도 이제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보형물이 내려온 것이 문제다라고 한다면은 보형물을 위로 올려주면서 보형물과 자기 조직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주 디테일한 얘기지만 단순히 보형물만 올려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어긋나 있는 위치 관계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풀어주고 나서 위치를 조정해줘야지 이중주름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 케이스로 본인의 가슴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발생한 이중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 폭포수 변형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또 개념이 달라지겠죠. 보형물을 좀 밑으로 내려주거나 아니면은 처져 있는 본인의 조직을 거상하는 식으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사실 뾰족가슴은 또 다른 얘기인데, 뾰족가슴은 또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가슴이 그냥 특정 부위에 좀 몰려있는 가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뾰족가슴 수술의 핵심은 보형물을 그 밑으로 삽입을 해서 본인의 가슴을 균일하게 이렇게 펴줘서 뭔가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열심히 펴려고 노력을 했지만 본인의 뾰족가슴이 100% 펴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원래 이 가슴이랑 보형물 사이에 경계가 보였을 때 이 이중주름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뾰족가슴은 원래 이 가슴을 펴주는 게 굉장히 수술 테크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예요.
사실은 이중주름에서 흔한 케이스를 보자면 밑빠짐으로 인한 이중주름이 생겼을 경우에는 대부분 흉터도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보형물이 내려오면서 그 흉터에 힘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길이도 길어지고 폭도 넓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할 때 흉터를 같이 교정을 하면서 위치를 잡아준다면은 교정 전보다는 흉터 면에 있어서도 훨씬 도움이 되죠. 그리고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흉터가 정면에서 보였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정을 하게 되면은 딱 말려 올라가면서 이제 정면에서 보이지 않게 되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중평면을 했을 때 이중주름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중평면은 결국에는 근육 밑에다가 보형물을 넣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유선 조직이랑 근육이 조금 따로 놀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꼭 이중평면이 이중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중평면도 사실 디테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잘 조절을 해서 본인의 가슴을 잘 펴주는 게 결국에는 가슴 확대 수술의 그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인기가 있는 보형물들은 다들 이렇게 좀 확장성이 좋은 보형물들이 많거든요. 모티바도 그렇고 렌토의 부스트도 그렇고 이런 제품들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게 수술 결과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현상이 생기면서 이중주름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면 애니메이션 현상은 말 그대로 근육과 보형물이 붙어버리면서 이게 같이 움직이면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근육이 수축할 때 그 라인이 보이는 거죠. 이건 또 이중주름의 또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요. 어쨌든 애니메이션 현상으로 인해서도 이중주름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구축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구형 구축이 생기면은 보형물이 굉장히 위로 딸려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가슴과 또 보형물의 위치 관계가 달라지면서 이것 때문에 이중주름이 생길 수도 있죠. 예전에는 좀 더 흔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이중평면을 할 때도 좀 지금에 비해서는 근육을 좀 많이 남겨놨었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어느 정도 근육을 좀 많이 박리를 해서 가슴 조직과 보형물의 접촉 면적을 점점 늘리는 추세라서 예전만큼 많이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은 요즘에 대수술 환자분들이 늘고 있는데 이중주름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제 원인 분석에 대해서 일단 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 원인 분석이 다르니까 해법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똑같은 환자를 봤을 때도 보형물을 밑으로 내려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처져 있는 가슴을 올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그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정확한 플랜을 세우려면은 저는 진짜 면밀한 진찰과 초음파 검사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웨이에서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좀 원인 분석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원인 분석이 잘 되고 있는 게 좋은 결과를 만드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수술법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수술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 의사들이 저부터도 지켜야 할 어떤 신념은 그래도 환자한테 정확한 과학적인 사실과 경험에 기반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어떤 의사로서의 좋은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병원에서 그걸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